삶의 이로운 말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누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까 자연명상 할 때 제가 그랬는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게 막 여름에 들어갈 때 산책하다가 보면 막 엄청 싱그럽고 참 좋은 계절인데 되게 제 마음속은 늘 뭐 어떻게 목구멍에 뭐 가시 하나 걸린 것처럼 꿀꿀했고 또 뭐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잊어버리려고 아까 한번 넷플릭스 얘기했듯이 저녁 때도 그냥 생각을 다른 데로 저거 하려고 넷플릭스 영화 보다가 그냥 일찍 자버리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요인이 이제 그 언젠가 뭐 스님한테도 말씀드렸나 그 저희가 그 뭐 이제 월세 들어오는 걸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1년 가까이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의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건데 고의적인 그런 걸 잘 아는 한테 걸려든 거예요 보니까 법적 우리는 뭐 그런 걸 법적으로도 모르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원래는 제가 보기엔 맞아요. 약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악용해서 법적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걸 그냥 이의를 따라서 돌려보내면 또 그게 몇 개월이 가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먹고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나온다 봤자 이제 노령연금 뭐 이런 거 외에는 수입원이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이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엔 한 10개월인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당장 뭐 분과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불안감. 또 하나는 이제 그 여기도 아까 뭐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 그러지만은 그 안 그러려 그러다도 보면은 이제 그걸 이제 저희 처가 이제 관리하도록 그래 해놨는데 이 우리 처가 쉽게 얘기하면 그저 내가 농담으로 얘기하듯이 고상할 줄만 알았지 누구한테 모짓말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어이없게 그냥 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재수없게 그 고의적인데 걸려들어 버린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일단 완전히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뭐 살다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계획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건 확실해졌어요 이제. 응? 계획적으로 아예 이제 그냥 얘기를 딱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또 길어서 길어서.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를 줬는데 그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월세 돈도 안 내고 그러니까 그냥 남의 집에 그냥 공짜로 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이게 들어왔다가 형편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 이건 아예 작정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 상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도 이제 그리고 우선 그러니까 뭐 남의 집에 2년 살면서 1년 지내고 그만 1년은 공짜로 살고 이 상습범한테 걸린 거야.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래야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도 그건 몰랐는데 우리나라 법이 약자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뭐 집달리가 와서 이제 해도 그 집달리 비용도 그 건물주가 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리고 이제 얘들은 그걸 아니까 살살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몇 개월 지나가면 후딱이야. 그러면 자우지간 보다가 아주 고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답이 이제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손해난 건 그거는
제가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고 그거 가지고 하여튼 끓이지 말아야 돼. 이미 그거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지 않잖아. 네, 그렇죠. 당장 이제 이 생활에 이제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영향을 영향을 미치지. 미치니까 이제 그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벌어진 일이에요. 답을 뻔하고 이제 걔들이 언제까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소련하고 이제 나갈 수가 없고 이제 이미 그 법적 절차가 들어갔는데 그걸 요리조리 피하는 거 그거 우리는 몰랐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지 엄마가 이제 저거 하니까 뭐 아들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아들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하면 이제 아들은 성질 나면은 충고 그동안 안 낸 거 그다음에 손해배상까지 다 해서 물리겠다는 게 근데 그게 그래도 뭐 그 10년이 갈지 얼마가 갈지 몰라. 그러나 괴롭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지. 그러면 혼자 봐야지. 그냥 저거 하면은 이제 그냥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 대신 우리 보고 하니까 아빠 그동안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춰라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적은 그걸로 막 국민연금 조금 받고 막 하는 거 가지고 버티라 이게. 그리고 그냥 아야고 막 그래 들어가겠다 이놈 그냥 안 되겠다 이거지. 그렇지. 괘씸하지. 괘씸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깡패 주고 이제는 그게 안 돼. 잠깐 다 뒤집었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점잖게 복수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안 돼. 점잖게 하는데 그는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변호사비 같은 거 다 들어가니까 이제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답이 나온 거야. 그러나 이제 그동안 괴로운 거지. 그 이제 빨리 좀 끝나줘야 되는데 자꾸 그걸로 신경이 가니까. 그 아까 지훈 씨도 아버지 같은 경우 그건 참 더더욱 이거 뭐 이거보다 더한 거 이거는 그 농사 지어가지고 뺐다 물러서 참 그런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 진짜로 뭐 법보다 뭐 앞서고 가서 저거 하면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지만 그랬다간 또 이게 다 뒤집어 써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답이 뻔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기다리는 거 뭐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게 이제 힘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막 잊어버리려고 넷플릭스 때 영화도 보고 뭐 이러는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직도 이제 이 수행이 덜 돼서 그런지 그걸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근데 요걸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 가냐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와이프하고도 자꾸 이렇게 예민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좀 피해 가야 되고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미 먼저 깨달으신 분들이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나도 탐진치가 있고 너도 탐진치가 있고 나도 탐진치를 다스리면은 현자가 될 수 있고 너도 탐진치를 다스리면은 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둘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깝게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게 부부일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일 거고 또는 형제일 것이고 더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은 친구, 동료, 뭐 선후배, 뭐 스승과 제자, 하다못해 이웃, 더 나가선 생판 모르는 사람도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더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 꺼내기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족들하고도 이 내 마음을 꺼내는 일이, 예,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게 우리가 연습이 안 돼 있어요. 표현을 못 해요. 그리고 감정을 먼저 이렇게 앞세우기가 쉽고, 사실은 좀 위로받고 싶고, 이렇게 털어라도 놓고, 꺼내만 놓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꺼내만 놔도 사실 그게 치유가 되거든요. 답답한 게 있으면. 꺼내만 놓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서도 힘들고 또는 기쁘고 이랬던 일들을 꺼내놓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각자 서로 끙끙끙끙 안 좋은 일, 힘든 일, 불편한 일 있으면 혼자 그냥 끙끙끙 앓다가 끝나고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다 자기 덕이라고 얘기하기 쉽고 거봐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너 잘 될 거라고 했지 숟가락 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 덕이라고 해서 서로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상처까지는 아닐지라도 왜 괜히 얘기했네 하는 식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거나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단마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했던 이 단마 시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하고 있는 분들은 안 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또 조금 보이지 않게 차이가 나거든요. 부부일지라도. 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2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 시간을 갖는 일이 우리가 인기, 사람의 기운을 함께 주고받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듣기 싫었던 말이든 듣기 좋았던 말이든 뭐가 그 속에서 듣고 나누고 하면서 나한테 힘이 조금씩 그래도 힘의 뿌리가 생겼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그냥 별 가치로운 일처럼 여겨지지 않아서 또는 이게 그냥 시간 낭비처럼 여겨져서 또는 뭐 꼭 그거 나가야지 않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라는 식으로 정도만 여긴다라면은 계속 그 상태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옆에 이를테면 인수님이라든가, 메다인이라든가, 우리 여기 지훈 씨도 마찬가지로 배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공부한다는 이유로. 사실 함께 하면 제일 좋아요. 함께 이 시간에 와서 그러니까 둘만 공유하고 둘만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라고 꼭 분별하지 않는 이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천일을 같이 마쳤지만 혼자 하라면 못할 일이었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천일을 해왔던 이게 함께라는 힘이 되게 크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그래서 꼭 이건 남의 일인데 이건 내 일인데 내 일을 왜 남 앞에서 굳이 라는 식의 그 틀부터 깨버리면 사실 많은 힘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가족이어도 익숙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자꾸 나와 남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내 일이 그냥 정말로 나 혼자 소갈이 할 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파장은 누가 받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받는. 이래도 이렇게 차분히 하는 것도 좋고, 또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일이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일이고, 건강한 개인이 되는 일이다라고 여기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네 일, 내 일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 아프면, 누구 하나 힘들면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고, 지금 또 똑같이 사회에서 느끼잖아요. 사회 곳곳에서 힘들다, 불편하다, 막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면은 우리가 거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초반에 현충일이어서 했던 얘기처럼 그런 거를 알았던 분들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바람 없이 명예도 부도 모든 것을 다 기대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자기의 온 재산을 이렇게 기부를 하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 분들이 바로 현자고 성자고 그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작은 나만 내가 힘든 것 정도는 함께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로부터 출발했지만은 내 건강함이 내 주변 이웃,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이웃까지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믿으시고 함께 행복해지는 일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힘을 쓴다라는 게 막 뭐 안간힘을 쓰라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 여는 거, 마음의 문을 하나 더 이렇게 좀 더 열어놓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내 얘기부터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 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위거 문화인지 뭔지 몰라도 특히 이제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 자기 얘기를 이렇게 담아두는 그게 미덕으로 남자든 예, 여자든 예, 마찬가지예요. 참아야 되고 예, 한쪽은 안 해야 되는 걸로.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가 뭐 자기 그거를 좀 저거 하다 그걸 그렇게 막 저거 하고 이게 자기가 딱 이렇게 저거 하는 게 그냥 미덕이고 그 산에당한 걸로 어떻게 알게 모르게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영향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단말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아이고 이제 만약이 아니지 우리 인수님한테 미션을 저번에 제가 미션 드렸잖아요. 하셨어요.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뭐 긍정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콕 집어서 미션 드렸잖아요. 자, 부르기 전에 먼저 10분 전에 나가 있는다.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기 10분 전에 나가 있는다. 그런데 밥 드실 때마다 친구랑 아침에 편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10분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발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몇 초야? 몇 초인데 벌써 뭐라 그런다고 몇 초. 그러니까 그 몇 초 하지 말고 그냥 10분 전에 나가 있으려니까 그 얼쩡얼쩡 하면서 뭐 할까 이렇게 하시라고. 숫자라도 놓으시고 같이 이렇게 하시라니까. 그거 미션인데 이제 숙제 하나 더 내드리려고요. 이제 그거 10분 전에 나간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돈 우리 그 사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어떤 때로는 우리가 믿지는 않더라도 위로 삼아 위안받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도 있거든요. 그 사주 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질의 손해가 크게 있는 뭐 해가 있고 달이 있대요. 예. 근데 만약에 그 물질의 손해를 안 받잖아요.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 물질과 큰 재산이라든가 사람 목숨을 같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돌려서 위로받기 위해서 서로가 위로가 되기 위해서 아이고 당신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갖다 치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안 아픈 게 더 중요하지. 저도요. 저도 지금 스님이 얘기하듯이 이제 그 물질에 저가면은 그게 아까 미신적이든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지간 뭐 몇천만 원 손해가 나고 어쩌고 이걸 떠나서 아니 사람이 보잖아요. 뭐 우리 아들이 뭐 이건 방정맞은 얘기지만 우리 애들이든 누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또 뭐 마누라가 뭐 갑자기 또 뭐 저거 했다 이것만 아니래도 예.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네, 저도 네. 생각을 해요. 예, 뭐 생각도 이게 하고 그렇게 위로를 예,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돈 손해야 뭐 이거야 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큰 병 걸리고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까 내가 전에 여기 뭐 걸린 것처럼 그리고 좀 그 나이 먹으면은 사람이 확실히 그래요. 약해져요. 예.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도 뭐 젊었을 때 아니 우리가 살 때 생활할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하루에도. 그래도 버텨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기피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조그만 뭐라도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해졌다는 예, 얘기죠. 약해지고 근데 그런 생각은 하는데 생각 잠시 일어났다가 말잖아요. 근데 이제 말로 함으로써 이 또 생각에 힘이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힘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말로라도 이렇게 서로 위안과 위로를 서로 하시면서 그래 그래도 이나마 다행이지. 더 안 좋은 쪽을 내려다보면은 지금 사실 엄청난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예, 그거에 비하면 다행이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서 정신 건강은 잃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담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